이야기했었죠. 미국 부동산도 조짐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도 뭐 계속 오르는데요. 뭐 이딴 얘기 하지 말고 미국 중심지가 빠지고 있어요. 항상 수요가 가장 몰리는 곳이 핵심 도시고 중심지들이죠. 그런 곳에서부터 빠지고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다. 결국에 외곽까지 점점 더 퍼져나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거품이 많이 꼈던 곳, 부동산 거품이 가장 많이 꼈던 곳, 홍콩이었죠. 홍콩도 위험하다. 특히 뭐 시위 문제도 있지만 이미 굉장히 많은 거품이 들어오고 외국 자본이 들어왔는데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우리나라보다 거품 더 심한 나라 솔직히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집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어놓고 창문 샤시 해주고 뭐 문 달고 내부 도배장판 하고 뭐 이런 게 다 된 집이라서 세입자가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기하기 더 유리하죠. 전세 제도도 있겠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집 분양 받으면은 다 뚫려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나와요. 문 없고 창문 없고 그 상태로 줘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가 도배장판하고 샤시랑 뭐 창문 달고 문 달고 뭐 가구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투기가 들어왔다.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재작년까지 엄청나게 많았었죠. 근데 작년부터 바뀌었죠. 중국에서 이제 멈추고 있어요. 중국에서 멈추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해외 부동산에 많이 투기하고 있더라. 부동산 불패 심리로.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불패 심리가. 그나마 규제해가지고 막고 있어서 이 정도라는 거지. 안 그랬으면 더 위험했다. 이거는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유명 스타 강사도 한 얘기예요. 예전에 기사에서 집값 맨날 빠슝하고 오른다는 사람도 그 얘기 했어요. 그나마 규제로 막고 있어서 이 정도 오르는 거다 라고. 결국에는 문제는 심리인데 그 심리가 꺾여 있죠 이미. 지금도 계속 뭐 매매 심리 오른다 하는데 거래량이 박살났는데 심리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박살난 게 더 심각한 거죠.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도 뭐 심리 올랐으니까 다시 오를 거다. 여력이 안 돼요 이제. 영끌들도 들어올 영끌들 거의 다 샀다. 금리 여기서 더 낮아질 일 없겠죠. 원래 19년에 영끌 거의 끝났는데 금리 낮아지면서 20년에 영끌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더 낮아질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여력 없어서 살 사람들 다 사고 거래량 작살나고 있다. 이게 현실이죠. 그렇다면은 일본 인근 나라 일본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일본 집값 다시 오르는데 그래서 일본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저희가 일본 과거 부동산 버블이랑 비교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일본이 10년 동안 100이 올랐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 동안 50이 오른다. 그리고 일본에 당시에 공급 100만 채씩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33만 채씩 들어왔다. 인구 규모 따지면은 결코 적지 않죠. 내년부터 또 뭐 공급 감소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상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공급이 들어왔음에도 멸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거기다가 앞으로 공급 엄청나게 하겠다. 공급 정책까지 발표했죠. 그 다음에 일본 이거 무너진 이후 바젤 1 영향이 굉장히 컸죠. 바젤 1 시행되면서 은행에서 자금 확보해야 되니까 금리를 올려버렸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기준금리를 확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시중금리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다 했었죠.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지금 그래도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일본 부동산이 오른다. 물론 우리나라랑 일본은 유동성 장세의 차원이 틀려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200%가 넘어요. 엄청나게 때려 박았죠. 그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니까. 2013년부터 미친듯이 돈을 퍼부었다. 그래서 오른 게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비교하려고 하죠. 근데 일본 부동산 시장 어때요? 특히 무슨 얘기예요? 핵심 지역 안 떨어진다. 중심 지역 안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 하죠. 집값 계속 오른다는 사람들. 근데 도쿄 요지가 벌써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도심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10% 넘게 떨어진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가 재택근무 많이 늘어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나마 대처 잘해가지고 재택근무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늘어난 거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공실률이 도쿄에서 6개월 연속, 나고야에서 4개월 연속, 오사카에서 6개월 연속, 후쿠오카에서 5개월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상업지가 특별히 더 위험하다. 주거지는 괜찮겠지? 그러니까 일본 주거지, 우리나라 주거지도 오를 거다. 아니, 일본은 투기의 대상이 상업지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기의 대상이 주거지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도 차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주거지 월세 받고 그러니까 투기하기 용이하지가 않고 거기다가 도쿄올림픽이나 해외 자본 유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상업지 쪽으로 투기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전세제도로 인해서 투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이런 데서 시세 차익 생각하지 않고 주택으로 시세 차익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사도 외국 자본 뭐 얘기했듯이 맨날 기사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지 띄우려고 하잖아요. 사실상 뭐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 분석해 보면은 엄청나게 막 매입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사듯이 그만큼 정도 산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똑같아요. 뭐 30대 뭐 비중 늘어났다. 지금 뭐 비중은 늘어나지만 거래량은 떨어졌죠.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자꾸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요. 전체 한 1% 정도. 그 자료로 분석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사서 더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 날리고 있듯이. 그러니까 그 호도가 어디로 들어갔느냐를 보면은 일본은 상업지에 투기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주거지에 투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투기의 거품이 꽂힌 데가 더 많이 빨리 떨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일본 계속 코로나 확진자 800명대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GDP 성장률 작살났죠. 3분기 연속 역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올림픽 1년 연기되었다.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강행한대요. 강행하는데 결국에는 개최 어렵다. 이게 지금 연기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이번 올림픽이 취소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1년 연기도 뭐예요? 1년 내에 종식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요? 3월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들 엄청 많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 1년 내에 종식될 거, 뭐 6개월 내에 종식될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V자 반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했듯이. 이때는 되게 일찍 끝날 줄 알았죠, 다들?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내년에도 어렵다. 이런 여론이 돌고 있죠. 종식이 쉽게 되지 않는다. 백신 나와서 상용화 되는데도 1년 넘게 걸릴 거예요. 함부로 개최할까요? 올림픽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료 떨어지고 있죠. 공실률 급상승하고 있죠. 재택근무도 있고 기업 실적 악화되고 있죠. 기업 실적 악화되니까 사무실도 뭐 작은 곳으로 옮기고 저렴한 곳으로 옮기고 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임대료 떨어지고 있죠. 임대료 지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떨어졌고 공실률 코로나 직전에 1.49%였는데 지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도쿄 5구에 당연히 상업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외국인 자본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도쿄올림픽 때문에. 상업지 가격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일단은 임대료가 버텨줘야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상가 꼬마 빌딩 이야기할 때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다 이야기하듯이 수익률이 그만큼 안 나오게 되면은 결국 그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죠. 자, 어때요 지금? 거기다 상가 고급 스시집 그 다음에 152년 도시락 가게 문 닫았다. 그래서 외국에서 막 일부러 찾아왔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저런 데도 망하는데 영세업자들은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뭐 빈차 지금 택시도 안 되죠. 재택근무에 뭐 회식 금지로 사실상 뭐 차가 끊겼거나 뭐 술을 많이 먹었거나 그래야지 택시를 많이 타는데 안 타죠. 다 그냥 대중교통 타고 빨리 퇴근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뭐 장난감 매장 이런 것도 휴업 폐업 속출하고 있죠. 그러면서 해약률이 3, 4배 정도로 늘고 있다. 점포에. 그리고 공실률은 7%까지 뛸 것으로 예상한다. 핵심 지역들 뭐 3.43%까지 늘었다는데 도쿄 같은 경우 여기 긴자 같은 경우는 7%까지 뛸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전국 땅값 하락세 금융 완화로 인한 저금리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것도 과열을 부추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올림픽 특수 그리고 저금리 나오기 전부터 일본은 원래 저금리였고 그 전에 돈을 엄청 많이 뿌렸어요. 유동성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종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땅값 도쿄 오사카 반년 만에 15% 이상 떨어졌다. 자, 땅값 떨어지면은 건물 같은 경우 감가상각이 되죠. 보통 예를 들어서 그래도 상가 같은 경우는 진짜 수익을 잘 내주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장인들 많잖아요. 절대 안 나가고 여기서 막 100년 동안 장인이 돼서 항상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런 앵커 테넌트 상가가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절대 망하지 않고 꾸준히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세입자도 옮길 생각 없다. 전통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주거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물은 당연히 감가상각되죠. 그리고 땅값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주택 가격이죠. 그런데 땅값이 떨어져요. 그럼 주택 가격은 조만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거기다가 주택 같은 경우 영앤주택 이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영앤주택이 아니라 이 기사에서 뭐라 그래요? 중심지는 절대 안 빠진다고 그랬어요. 비유 많이 했었죠. 최근에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핵심 도시들은 오른다. 우리나라도 서울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야기하는데 도쿄에만 81만 채의 빈집이 있고 그 다음에 70%가 23구 내에 있다. 그러면서 맨날 인구 감소로 지방 도시만 붕괴될 것이다. 제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만 붕괴되지 않고 핵심 지역들도 타격을 입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맨날 거기는 그래도 수요가 있다 이야기하죠. 근데 지방 도시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어떤 게 앞서고 있어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그런데 미래를 예측해 봤을 때 일본보다 한국이 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미 인구 감소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빠르다. 일본보다. 출산율 작년에 0.92 나왔죠. 올해 상반기 0.8대였어요. 왜? 모든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는데 처음부터 자본이 없어서 그 자산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세대들, 보통 청년 세대들이 그렇죠. 그 청년 세대들이 참여할 수 없으니까 집을 사기를 해요.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벅차죠. 결혼은 어떻게 해요? 출산은 어떻게 해요? 애 낳으면 그게 다 돈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더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뭐 무조건 오른다. 10년 뒤에 봐라. 10년 뒤에 인구 박살나 있을 거예요. 20년 뒤, 30년 뒤엔 더 박살나 있을 거고. 지금 일본 인구 어떤 식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죠. 코로나로 뭐 많이 죽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한계 현 자체가 한 번씩 날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고 우리나라가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왜? 일본은 그래도 출산율 한 명대는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명도 안 나와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거기다. 그래서 일본 고령화 인구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망해갔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자, 거기다 일본 더 위험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대처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진자 가족도 검사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은 동선 파악해가지고 접촉자들 다 검사하죠. 사진에서 검사 받으라고도 하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났는데 바로 옆에 있는 가족도 검사를 막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창기에 엄청나게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데 결국 보면은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쭉 줄었다. 지금 다시 2차로 터지고 있어도 그때 수준이랑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많이 줄었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막 늘어나요. 왜 늘어나요?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적다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방역 및 검사를 똑바로 안 했으니까. 능력은 되는데 검사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베노 마스크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아베노 마스크를 2개씩 지급한다. 가구당. 이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능하다. 평가받고 있죠. 거기다가 이 아베노 마스크 자체가 저 정도 크기도 아니다. 코스크죠, 코스크. 그래서 아베노 마스크의 용도는 뭐였어요? 코로나를 막는 거? 아니었죠. 당시에 얼굴 크기 작은 걸 인증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했죠. 아, 나 아베노 마스크로도 얼굴 다 씌워진다 하면은 얼굴 작은 사람 인정. 이런 식으로 인증용으로 사용됐죠. 무능도 이렇게 써야 되죠. 무능. 관상용으로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더더욱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인체실험 논란. 마루타의 민족입니다. 야구장 관중을 100% 채워보고 요걸 가지고 뭐 동선이나 착용 비율, 혼잡도 정보를 토대로 분석해보자. 저런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저기 경제에 쉽게 나왔겠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런 짓거리 하는 거를 그냥 박수치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미국 다음에 일본이잖아요. 무역적으로 영향 주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사태들이 터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까지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먼저 거품 껴서 먼저 다시 또 빠지고 있으니까, 먼저 유동성 집어넣어서 거품 꼈는데 그게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결론, 제가 미국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홍콩 이야기했고 중국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기조가 나오고 있다. 기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죠. 우리나라 강남에 급매물 나오고 있고 하락세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서울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그래도 수도권은 오르는데, 이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시작점이 어디냐. 기조가 나오는 거는 항상 대도시, 그리고 대도시에서도 그 중심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남 이야기하는 거고 일본은 도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뉴욕 같은 데 이야기해야 되겠죠. 홍콩은 뭐 도시, 어차피 도시국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벌써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동성은 나라 규모 대비로 돈 푸는 거는 우리나라가 당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 세계 최고예요. 거기다가 지금 출산율도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 인구 감소세야 뭐 고령화야 아직은 일본이 더 높지만 이런 부분의 위험성들이 다 선행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르다. 우리나라는 모든 세계 국가와 다르게 독고다이로 부동산은 불패한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괜찮다. 그런데 외국 사례들을 보고 결국에 터졌을 때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잘 생각해 보고 대비해야 할 때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 영끌하지 말아라. 조만간 터진다. 특히 실거주들 사지 말아라. 투기꾼들은 그걸로 뭐 돈 벌겠다. 뭐 더 올랐는데요. 호가 더 오른 거 가지고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1위 1비 하고 하세요. 결국에 실거주들은 그거에 묶이게 되면 몇 년치 연봉이 날아가기 때문에 실물 가치에 맞는 가격까지 떨어질 때까지 조만간 터지니까 기다렸다가 내 집 마련하셔라. 몇 년치 연봉을 지키고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